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책이 참 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집에는 별로 많지 않았던 그런 때는 친구들끼리 책을 돌려가면서 읽었었고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면은 밤을 새워서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좋은 구절은 노트에 꾹꾹 옮겨다 쓰고요. 또 연애 편지를 쓴다고 시집을 들춰가면서 끙끙거렸던 시간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월에 시집이 꽂혀있던 자리에 영어 회화책이나 자기 개발서가 자리를 잡았고요. 어린 왕자를 그리면서 뒤척이던 시간들은 자식 걱정으로 바뀌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문학 소녀, 또 문학 청년을 다시 일깨워서 좋아하던 책을 좀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 이선희입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은 잘 보내셨고요. 아, 네. 아유, 잘 보냈습니다. 바쁘셨죠? 바쁘기도 했지만은 또 올 설에는 모처럼 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네.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또 곰곰이 구상도 하는 시간도 갖고요. 의미 있게 잘 보냈습니다. 네. 특별히 뭐 세우신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올해가 또 제가 이 중국 동포에 관심 갖고 활동한 게 20년 차에 들어서는 네, 또 네. 뜻깊은 해예요. 그래서 연초서부터 이런 소식을 알리니까 20년 동안 활동해 왔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디 와서 좀 발표 좀 해달라. 네. 또 이렇게 좀 하나의 그거를 이렇게 좀 좋은 기록물로 남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주문들이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 좀 올해는 잘 하는 그런 해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바빠지는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동포세계신문도 저희가 열심히 보고 네.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보면 각종 포럼에도 참석하시고 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네. 언제 취재하시고 언제 글 쓰실지. 발표도 하고 취재도 네. 하고 아주 그냥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20년이 됐다고 하면 네. 이제 동포들의 생활은 거의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중단 없이 네. 꾸준히 해왔다는 사람을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저도 같이 했던 분들 많이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신 분들도 많이 들어 있었는데 저는 좀 지내오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네네. 또 그 중간에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중국 교포이니까 네.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힘으로 또 네. 계속 중단 없이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20년이면 성년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참 패기망성할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가서 좋은 결실을 맺어 나가면은 그런 게 이제 동포 사회에도 좋은 또 결실물로 네. 가져다주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이제 네. 열심히 활동하신 거 한 네. 권의 책으로 또 엮으셔야죠. 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김용필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는 네. 어떠세요? 책이 좀 귀하던 시절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도 취미가 뭐냐 그러면은 독서하는 거라고 이렇게 네. 이게 쓰면 이렇게 취미란이라고 있잖아요. 네, 항상 있죠. 그럼 쓰면은 독서. 독서, 음악 감상, 네. 영화 보기 네. 많죠. 음악은 내가 너무 문외하니까 안 되고 영화 감상은 사실 그때 영화관에 가려면은 그리고 돈도 들고 또 극장이 그렇게 또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책은 네. 학교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이제 몇 권씩 빌려다가 네. 또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한 4-5권씩 빌려다가 그렇죠. 이렇게 읽고 이제 반납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뭐 책 읽기를 그래도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그 문학 소년 뭐 네. 이런 꿈도 좀 가져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동포세계 신문에 보면은 이제 주로 네. 기사를 다 쓰시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땐 그런 문학적인 어떤 그런 게 언뜻언뜻 보여서요. 네, 네. 아, 어려서 책을 좋아하셨나 보다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처음에는 기자의 길을 갖기 전에는 네. 이 문학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 중국 동포 사회를 만나다 보니까 뭐 계속 바쁜 거예요. 뭐 여러 개 뭐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신문 기사는 신문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어떤 창작글을 쓰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서서히 조금 글쎄요 50대면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은 뭐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다시 청춘의 그 문학 소년의 마음으로 가서 네. 뭐 그런 글도 좀 서서히 써야겠다. 아.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네. 있습니다. 동포세계 신문에 네. 매번 한 편의 에세이를 하나씩 실어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좋죠. 네. 그러거나 또 이제는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그런 네네. 거를 같이 이제 느낌을 같이 동포들하고 나누고. 나누는 네.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한국 지역에 와서 활동하시는 동포분들 중에는 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죠. 활동하시는 그렇죠. 분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문인의 모임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월 1회에 네. 한 번씩 시도 읽기도 하고 아, 뭐 네. 서로 수필도 읽기도 하고 또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뭐 이번에는 주제가 뭐 술이다 그러면은 네. 술 문화에 대해서 네네. 한 명이 이제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그거 갖고 서로 이제는 추억이나 경험담을 이야기 나누는 뭐 그런 시간도 네. 그전에는 이렇게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도 한번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이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뭐 네. 2달에 한 번 정도. 그러네요. 네, 그래요. 그럼 모여서 그런 장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행복우체통에도 이 문학 네. 소년이셨던 분이 글을 네. 보내오셨어요. 네, 네.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남동찬 씨입니다. 이분이 윤동주의 시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네. 학창 시절에는 문학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별을 우러러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김영필 네, 네. 대표님이 먼저 소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우수한 하늘, 바람, 별의 시인 윤동주 선생을 찾아 렌터카를 빌려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 3일이었다. 윤동주 선생의 모교인 중국 용종 중학교에서 중등 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창시절 문학 애호가로 활약해온 나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 길이야말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종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였는데 마침 용종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인 윤동주 선생을 널리 선전하고 또 시인의 고귀한 넋을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또한 윤동주 선생의 시편들도 학생들에게 선전할 때라 워낙 문학에 흥치가 있었던 나는 실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하여 나는 그때부터 시인의 주옥 같은 시편들에 매혹되어 윤동주 시인의 시편들을 하나둘 읽어가며 문학의 푸른 꿈을 키워왔다. 저기 있는 저 우물이 바로 용정 명동에 있는 시인의 생가에서 가져온 겁니다. 내가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윤동주 문학관 책임자 선생님께서 전시관에 진열된 낡아서 손만 살짝 대도 부서질 것만 같은 나무로 만든 우물 케이스를 가리키며 나에게 말하였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당시 내가 용정시 지신진 명동촌에 위치한 윤동주 생가를 방문할 때마다 이 우물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곤 했었는데 오늘 한국 땅에서
이 우물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순간 나는 문학지도 교환 선생님이 그리워졌다. 용종중학교 교정에 세워진 윤동주 선생의 시비를 보며 시를 써서 읊으며 그토록 감개무량해하던 나의 고중 시절 국어 단교원인 박동철 선생님. 헌데 나와 함께 세탁 기능사 공부를 하던 박 선생님의 친형님에게 박 선생이 보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비보를 받았다. 만일 박 선생이 살아계셔서 통화했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으려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설급하여졌다. 잠시나마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렌터카 반납 시간이 다 되어 아쉬운 마음으로 기로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자동차 핸들을 잡고 달리면서 몇십 번이고 윤동주 선생의 서시를 마음속으로 읊고 또 읊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기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남동찬 선생님. 네. 아우, 한국에서 윤동주 문학관을 다시 찾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감회가 있으실까 싶네요. 실질적으로 또 윤동주 선생님의 네. 고향에서 그렇죠. 또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여기를 서울 종로에 저도 여기 윤동주 문학관을 가봤었거든요. 네. 아주 잘 이렇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네. 정말 감회가 새롭겠다는 생각을 또 저도 같이 가져보게 됩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늘 이거를 정말 달달달 이으면서 다녔고, 네. 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서시야 기본으로 다 이뤘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우리 문학 소녀들에게 네. 이 시는 마음의 어떤 지침서 같은 네. 그런 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윤동주 시인이 정말 이 서시 위에도 네. 참 좋은 시 많죠. 많죠. 네. 네. 뭐 지금 막상 딱 하니까 19절에 약간 생각이 나는데 제목에는 뭐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는데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그 마음을 울리는 네. 뭐 그런 시, 뭐 자화상 같은 시라든가. 그렇죠. 네. 어떤 그 당시에 정말 저렇게 맑은 분이 네. 계셨다는 게 놀랍고 정말 용정에 하면은 윤동주 선생 먼저 떠오릅니다. 떠오르죠. 네. 그래서 정말 연변 용정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절로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네. 중국 지역에서는 특히 또 윤동주 시인이 네. 각별한 시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용정 지역에서도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그런 문학 모임이 있고, 네. 그래서 연례적으로 그 생가터에서 네. 행사도 하는 그런 것도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직접 그곳에 가서 그런 행사에 함께 하시니까. 그때도 이맘때였나요? 눈이 좀 많이 나는 겨울이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거기 옆에 이제는 정말 조선족 전통 특히 뭐 시골 이런 집이 있는데 네. 뭐 음식도 뭐 토종 된장국에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야채 또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생각도 나고 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 명동촌에 보면은 몇 가지 유적지들이 있어요. 네. 그 당시가 한참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이니까 시기죠. 네.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 교육의 성지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 정신을 타고 뭐 윤동주 시인도 태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이 연변을 가시는 분들은 네. 일부러 이렇게 윤동주 생가를 가보기 그렇죠. 위해서 빼놓지 않고 가시는 들리시는 분들이 곳이죠. 많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백두산 가시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남동찬 선생님 덕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 모두가 오늘 윤동주 시인을 떠올리고 있을 것 같으네요. 윤동주 시 별에는 밤 아시죠? 네, 네. 알죠. 네. 저도 그거 멀 떠면서 어머니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리톤 조병주의 노래로 별에는 밤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산골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왕청현 배초구진 노인협회 김기룡 회장. 장장 8년간 산골 노인협회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노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노인의 벗, 노년 세계 이런 신문 잡지 주문 업무를 100% 초과 달성해온 촌민들과 노인협회의 존경과 환영을 받고 있다. 왕청현 중앙향정부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정년 퇴직한 김기룡 회장은 한국에 있는 두 자식들이 연길에 집을 사놓을 테니 산골을 떠나서 시내로 와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라는 강권도 마다했다. 그리고는 선뜻 배초구진 노인협회 회장직을 떠안고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34개 촌의 노인협회를 몇 마리를 돌고 돌았는지 모른다. 노인의 벗, 노년세계. 이 신문 잡지는 필독서이며 노인들의 다정한 길동무고 친근한 벗이다. 김 회장은 매년 10월 말부터 신문 잡지 주문을 위해서 34개 촌 노인협회를 찾아 선전도 하고 주문도 하고 금액 등의 문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집 드나들듯 먼질나게 오고 간다. 제일 먼 촌은 왕복 100열이나 되는데 이곳을 3차례 이상 오르내렸다. 한 번은 책임 민원을 기다려서 돈을 받은 후에 점심까지 먹고 돌아오던 길에 넘어져서 오토바이는 길에 처박히고 몸에 상처까지 입어 고장난 오토바이를 그래도 간신히 끌고 왔다는 얘기도 들었다. 김기룡 회장은 올해까지 9년 동안 해마다 노인의 벗 신문 90부, 노년세계 잡지 80부 임무를 완성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각 노인협회를 돌면서 좋은 일, 좋은 사람들의 소식 등을 신문에 수집해서 수십 편 발표를 해 노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아이고, 정든 이웃하고 고향 노인들 곁을 떠나기 아쉬워서 두매산골에 귀신이 돼도 좋습니다. 신문 잡지가 500여 명 조선족 노인들에게 뿌리를 깊숙이 내린 걸 생각하니까 지난날의 고생이 가뭇없이 사라지는군요. 늘 이렇게 말하는 김기룡 회장은 오늘도 노인협회 사업에 몸을 담그고 석양을 불태우며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 있다. 라는 글입니다. 네. 이거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의 부와 노년 세계 그 신문 잡지를 네. 이렇게 전달해주는 네, 전달하고 역할은 또 읽으실 분들한테 예. 그 보급 역할도 해주시고.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발행을 해보니까 네. 이 배포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많이 읽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제때제때 갖다 주는 게 필요한데
정말 정말 이 김기룡 회장님과 같은 분이 저에게도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 네. 한 분은 좀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것도 이철구 회장님이라고 제가 2000년도에 초기에 활동할 때 그 교회 서울 조순덕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만났어요. 네. 그때서부터 신문이 나오면은 이분이 이 민족운동 하듯이 네. 이 신문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네. 식당이고 동포들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읽어보시라고.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뭐 배달비로 뭐 수고비를 별도로 드리는 것도 아닌데 네. 뭐 그 당시는 정말 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동포들을 되게 뭐 정보도 전달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소통에 또 그런 창구 역할도 했으니까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선생님도 노인회 회장까지 지내시고 하다가 결국은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또 최근에 또 저와 함께 하신 김충정 선생님도 계세요. 네. 이분도 그 중국 연변에 화룡이 고향이신데 저희 신문만 나오면은 정말 이 신문을 애지중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을 해주시고 또 이제 김충정 선생님은 이 연세도 있지만은 늘 이렇게 어디 다니시면 글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신문에도 글도 게재를 하면은 네. 그거 갖고 이렇게 모아다 또 책도 내시고 아주 그런 분이 계시는데 좀 우리 김기룡 회장님이 어쨌든 그쪽에서 이 산골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네. 생각하니까 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또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34개 촌을 다니셨다고 네, 네. 하잖아요. 네. 어느 날은 오토바이가 막 넘어져서 다치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네. 정말 이런 분이 계셔야 그 시골에서 책을 좀 어떻게 하면 볼 수 네. 있을까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벗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인협회 활동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는 신문 잡지를 또 전달해 주는 거 연결을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의 소식도 이렇게 또 전달해 주는 내가 봤더니 꿀벌과 같은 역할을 사랑의 배달부? 꿀벌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요즘에는 또 어떤 분이 또 동포세계 신문 막 이렇게 돌려주시나요? 그렇게 이철구 회장님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김충정 선생님, 김충정 선생님도 지금 연세가 한 70대 중반 되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 10여 년 가까이 쭉 이렇게 해오셨는데 좀 아쉬워요, 이 세월이. 이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젊고 저기 하시면은 네. 저하고도 같이 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실 텐데 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이 세월에.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이렇게 신문이 나면 책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신문이 그전에는 한 달에 2번씩 나왔었는데 네. 이 돌리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배포를 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네. 연세도 또 네.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좀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신문, 잡지 이런 거에 대한 왜 이런 신문, 잡지가 네. 사람들의 필요한 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감사하고 네. 더 제가 이렇게 신문사가 좀 이렇게 관대면 이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늘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되고 있죠. 네. 아마도 그분들께는 네. 동포세계 신문을 주변에 나눠주시는 네. 거나 김기룡 회장님께서 네. 이렇게 신문과 잡지를 네. 주변 분들에게 해주시는 게 기쁨이시기 때문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본인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이철구 회장님이나 김충호 선생님도 어떤 한국에 오셔서 동포분들이 네. 고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에 동포들을 위한 올곧은 신문이 이렇게 나오고 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기쁨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방송 네. 들으시고 동포세계 신문 우리도 볼 수 없나요 하시는 동포들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듭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동포세계 신문은 물론이고 그 김기룡 회장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도 보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 하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다 젊은 그런 기분으로 일을 네, 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오승근의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들으면서요.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